남자는 자, 여러분 지금 TV만 틀면 나오는 게 뭔가요? 바로 또 트로트입니다. 작년 12월 미스트롯4 첫 방송이 나왔는데요. 시청률 집계 결과를 보니까 전국 시청률 10.8%, 순간 최고 11.4%나 나왔어요. 전 채널 통틀어서 1위, 동시간대 1위, 목요 예능 1위 싹 다 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이런 OTT 전성 시대에 지상파도 아닌 종편에서 10.8%가 나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2020년 미스터 트롯 때부터 트로트 열풍 식었다는 기사가 매년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겹다는데 시청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 찍고 우승자 한 명 나오면 아주 지역 경제가 그냥 들썩거립니다. 대체 얘는 뭘 팔길래 이 난리인 걸까요? 오늘은 2026년 연초 특집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트로트 제국의 설계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딱 5가지의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대급 성적 미스트롯4는 정말 성공을 하고 있나? 그리고 두 번째, 매출 구조겠죠. 방송사는 이걸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버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 기술과 포맷입니다. 왜 우리는 아는 맛에 또 당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네 번째, 팬덤 경제학입니다. 70대 어머님들이 스트리밍을 공부하게 만든 힘이 무엇인지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망입니다. 2026년 트로트는 여전히 힘이 강할까? 이렇게 한번 5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스트롯4의 실제 성적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 12월 18일 첫 방송에서 전국 시청률 10.8%, 순간 최고 11.4%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역대 시리즈랑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미스트롯2가 시즌 최고 32.9%로 역대 최고 기록이었고요. 미스트롯3가 첫 방송에서 16.6%를 찍었거든요. 그럼 미스트롯4의 10.8%는 좀 낮은 거 아니냐? 솔직히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이라고 하냐? 첫 번째 이유는 2025년 방송 환경이 2019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OTT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유튜브 쇼폼 전성시대고 지상파 시청률이 겨우겨우 3% 찍냐 마냐 이런 시대예요. 이 환경에서 종편에서 10.8%는 진짜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두 번째, 경쟁 프로그램을 압살한 포인트. 12월 18일 방송된 전 채널 통틀어서 1위, 동시간대 1위, 종편 케이블 1위를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싱어게인4는 3%의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미스트롯4는 10.8%나 된다. 약 3.6배 차이입니다. 방송 전에 언론이랑 업계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트로트 오디션은 이제 좀 식상하고 익숙해져서 시청률 두 자릿수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첫 방송부터 10.8%로 두 자릿수를 돌파한 거죠. 이게 바로 아직까지도 유효한 트로트의 저력입니다. 자, 그럼 방송사는 이걸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TV조선 방송사업 매출액이 2018년에 1,537억 원이었어요. 근데 미스트롯1이 나온 2019년에 1,865억 원으로 올라가고 미스터트롯이 대박난 2020년에는 2,618억 원으로 40% 이상 점프합니다. 미스터트롯 최종회에서 35.7%라는 기록적인 시청률을 만들어낸 TV조선이 그의 방송사업 매출액으로 종합편성 채널 4개사 중에 1위를 먹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시청률이 높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트로트 오디션의 진짜 매출은 3가지 경로에서 나온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 수익. 방송, 중간 광고, PPL 협찬, 이건 사실 뭐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매니지먼트 대행입니다. 우승자 및 상위권 진출자들과 장기 계약을 맺고 또 행사 출연료의 일정 퍼센트를 가져가고 또 음반 수익도 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티켓 판매하고요, 굿즈 판매하고요, 스폰서십 맺고요. 이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렇게 결국 만들어진 돈으로 어떻게 불리고 있냐? 미스트롯4가 시작되는 순간 상위권 진출자들은 이미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됩니다. 2023년 시사저널 분석을 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요. 트로트 톱스타 한 명이 1년에 얼마를 버냐? 임영웅 기준으로 2022년에 음반 판매로만 약 170억 원, 그리고 전국 9개 도시 콘서트로 300억, 그리고 광고 출연으로 80억, 연간 총 매출이 500억에서 600억 사이로 추산됩니다. 자, 그래서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연을 팔기 위한 IP, 즉 지식재산권을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스트롯4 탑5는 그룹 신곡 발매에 장윤정 프로듀싱 곡까지 받고 전국 투어가 확정이 돼요.
즉 이미 IP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 다 알겠다. 그럼 왜 우리는 욕하면서도 또 보는 걸까요? 미스트롯4가 2026년에 들고 나온 게 뭐냐면요, 난이도를 확 올려버렸어요. 기존 시리즈는 마스터가 7명에서 10명 정도였는데 지금 미스트롯4는 20명입니다. 역대 최다죠. 그리고 올 하트 조건도 바뀌었는데요. 20명 마스터 전원한테 하트를 받아야 즉시 합격입니다. 국민 마스터하고 선배 마스터 양쪽 다 과반수를 받아야 되고요. 또 결승 진출 인원도 줄였어요. 기존에는 탑7이었는데 미스트롯4는 탑5입니다. 더 치열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좀 노래 대결이 아닌데요. 참가자 구성을 보면 유소년부는 트로트 신동들이고 대학부는 20대 풋풋한 친구들이에요. 또 현역부 A는 검증된 현역 가수들인데 현역부 X는 이름, 나이, 경력을 전부 가린 복면 가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6년형 연출 로직의 핵심은 세대 통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스터만 봐도 국민 마스터를 보면 장윤정, 김연자, 진성, 김용임 같은 레전드가 있고요. 주영훈, 박선주, 장민호 같은 현역 스타들이 있고 또 이경규하고 붐, 이 예능감을 채우고 여기에 골프 왕제 박세리하고 댄서 모니카까지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계층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또 선배 마스터들은 역대 우승자들이에요. 젊은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여주면서도 심사위원들은 옛날 감성을 자극한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이 이질적인 조합이 세대 갈등을 지워버리고 또 점점 어린 나이까지 이 방송을 보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미스트롯4가 겨냥하는 건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팬덤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머님들이 스피커 앞에서 스밍, 즉 스트리밍이라는 거 돌리는 거 보셨나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매력이 강한 계층이 바로 5070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임영웅 팬덤 영웅시대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이돌 차트 2025년 12월 3주차 데이터를 봤을 때 임영웅이 30만 표 넘게 받아서 1위를 했어요. 여기서 2위가 이찬원인데 7만 6천 표, 2위 이찬원과 임영웅의 격차가 20만 표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도 247주 연속 1위죠. 5년 가까이 1위를 놓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온 차트의 김진호 연구원이 분석한 걸 보면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디지털 종합 차트에서 1위를 먹었는데 스트리밍 차트에서는 111위예요. 어떻게 스트리밍 111위가 종합 1위를 할 수 있던 거냐 해서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보니까 mp3 다운로드가 87%, 스트리밍이 11%, 그리고 BGM이 2%거든요. 즉, 음원 다운로드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음악 소비층을 보면 여성이 77%고요. 그 중에 50대가 38%, 40대가 22%, 20에서 30대가 각각 18%였습니다. 아이돌 팬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이돌은 10대에서 20대가 주력인데 소비 방식도 스트리밍 중심이고 해외 진출이 필수거든요. 근데 트로트는 40에서 60대가 주력이고 다운로드랑 음반 구매를 선호하고 또 내수 시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돈 쓰는 걸 애초에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굿즈 사고, 버스 광고 만들고, 지역 축제에 따라다니고, 음반 대량으로 구매하고, 저희 집에 쌓여있는 CD만 해도 몇백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콘서트 투어 따라다니라고 아주 바빠 죽어요. 임영웅 콘서트를 보면요, 2025년 그리고 2026년 전국 투어 I'm Hero가 인천, 대구, 서울, 광주, 부산 돌면서 2025년에만 22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앵콜 콘서트를 했을 때 10만 명이 왔고요. 그렇게 해서 도합 32만 명이 모였고 누적 매출이 500억입니다. KGC 인삼공사가 임영웅을 모델로 썼더니 8일 만에 멤버십 신규 가입자가 2만 명을 돌파했어요. 제주 삼다수는 모델을 기용하고 2주 만에 가정배송 주문수가 108.5% 증가했고요. 사실 이만큼 임영웅의 파급 효과가 대단하다 보니 이런 현상을 빗대서 생긴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히어로노믹스.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임영웅 히어로랑 이코노믹스를 합친 말인데 한 명의 가수가 만드는 경제 효과를 뜻합니다. 이 거대한 실버 이코노미를 가장 정확하게 타겟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미스트롯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청춘 스타보다 트로트 가수한테 더 높은 광고 모델료를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을 좀 보자면요. 최근 몇몇 관계자들은 트로트 예능 위기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가 뭐냐면 2024년 10월에 방송된 TV조선의 진심 누나가 0.6%로 2회 만에 바닥을 쳤거든요.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는 프로그램들, 또
임영웅급의 스타가 또 부재하는 상황, 어떻게 보면 트로트 약발이 다 했다라는 말이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2026년까지 미스트롯4의 첫 방송 시청률은 뭐였다? 10.8%. 사실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왜 미스트롯은 성공하고 다른 건 실패하는 건지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 성공 요인은 오리지널리티에 있다고 봅니다. 미스트롯 또 미스터트롯이 어떻게 보면 원조거든요. 제작비랑 연출력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스타 배출 능력도 검증이 됐어요. 송가인, 임영웅, 양지은, 정서주, 안성훈, 김용빈 다 이 프로그램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시즌을 거듭하면서 포맷도 엄청 정교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트로트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K-트로트로 글로벌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랑 베트남 같은 동아시아 시장에서 우리식의 트로트 오디션 포맷을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2026년 말에는 미스트롯 글로벌 같은 형태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결국 미스트롯4는 단순한 노래자랑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한과 흥을 데이터화하고 또 비즈니스화한 결정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행은 변해도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트로트 제국이 무너지지 않는 진짜 로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트로트 산업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저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실버 이코노미가 확대되고 또 액티브 시니어가 늘면서 구매력이 증가하고 세대 통합의 콘텐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도전 과제는 아까 말한 단점이랑 연결이 되겠죠. 계속해서 새로운 슈퍼스타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 시청자의 피로감은 프로그램의 영원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좀 가장 핫한 미스트롯4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트로트 열풍은 단순한 장르의 인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좀 외로운 어른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좀 위로 산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또 그 마음의 크기를 정확히 읽어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남들이 또 트로트야? 라고 할 때 그 뒤에 숨은 수천억 원대의 시장의 기회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세상의 로직들을 여러분이 딱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재밌게 올릴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세상 공부 한번 해보시죠. 그럼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